海賊が悪、海軍が正義、頂点に立つ者が善悪を塗り替える。勝者だけが正義だ。마침내 이번 원피스 1097화에서 해군의 영웅 거프의 아들이자 사왕 루피의 아버지 바로 몽키리 드래곤이 과거 해군 출신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드래곤은 해군 원수 아카이누와 동갑이기 때문에 어쩌면 해군 시절 아카이누, 즉 사카즈키와 동기였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과거 거프와 생고쿠 그리고 추루까지 나이는 조금 차이나지만 입대 시기가 같아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동갑인 드래곤과 아카이누는 초임 시절을 함께 보냈을 가능성도 예측해볼 수 있는데요. 결국 혁명군의 총사령관이자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드래곤의 과거의 출신 소속이 밝혀지게 되며 한때 정확한 출처는 알 수 없지만 해외 사이트에서 널리 알려진 동양 신화에 대해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먼저 원피스 세계관에선 성경을 모티브로 한 보배로운 나무 아담과 에넬의 방주,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서 모티브가 된 고대병기의 명칭 포세이돈과 우라노스, 이어 최근에는 오니가시마 전쟁에서는 모모타로 설화가 주목받을 정도로 오다셈은 성경이나 신화 그리고 우화 속 이야기를 통해 영감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과거 주목받았던 설화의 내용을 알아보면 동양 신화에는 신비한 4개의 바다가 있었고 그 바다는 각각 노란색과 빨간색 그리고 흰색과 파란색으로 표현되었다고 합니다. 나아가 그 바다에는 각각의 바다를 지키는 동물들이 존재했고 이어 그 동물들로는 노란 바다의 원숭이, 빨간 바다의 개, 그리고 파란 바다의 새와 흰 바다의 용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원피스 일부 시절 3대장들의 코드네임을 살펴보면 붉은 개는 아카이누, 푸른 꿩은 아오키지, 그리고 노란 원숭이는 키자루인 만큼 어쩌면 해군 대장들의 모습이 일본의 유명 배우들을 모델로 디자인되었지만 바다를 지키는 특정 모델들은 동양 설화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시절 최강의 해적 록세적단과 로제적단이 참전한 갓벨리 전투에서 해군의 영웅으로 등극한 거프였기에 거프의 아들인 드래곤은 해적보다는 해군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고 이어 구 3대장들의 모티브가 동양 설화에서 차용된 것이 맞다면 남은 한 자리의 해군대장 자리는 어쩌면 바다를 지키는 흰 바다의 용 바로 몽키리 드래곤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한편 원피스 691화 표지에서는 바로 드래곤과 유사한 외모를 지닌 해병이 포착되었고 이후 최신화를 통해 드래곤이 공식적으로 해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드래곤 또한 사카즈키, 쿠잔, 볼사리노처럼 대장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반면 그 시절 군함백 수행을 통해 단련의 시간을 갖고 있던 거프는 따로 드래곤을 수행시키는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자신을 제자로 삼아달라며 패기를 쓰지 않은 군함백 수행의 시간을 거프와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거프와 쿠자는 해병으로서 더욱 강해지기 위해 군함백 수련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이후 시간이 흘러 거프는 자신의 아들이 혁명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쿠잔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이처럼 거프의 말에 쿠자는 다소 놀라긴 했지만 같은 해병이었던 드래곤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현재 해군 원수 아카이누는 정상일전 당시 드래곤의 이름을 자주 거론했었기 때문에 6살 차이가 나는 쿠자는 드래곤과 동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시절 불사리노와 사카즈키 그리고 드래곤이 입대 동기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카즈키, 볼사리노와 함께 해군에서의 특정 목표를 지니고 있던 드래곤이었겠지만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소르베 왕국에서 쿠마를 만난 드래곤은 해군에선 정의를 찾아낼 수 없었다며 세계 각국에서 정부에 대한 분노로 반항을 일으킨 자용군을 만들었다 이야기했는데요. 나아가 당시 소르베의 국왕 베코리는 세계 정부에게 바칠 천상금을 위해 차별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바라본 드래곤과 이방코프는 천룡인 흉내를 내는 것 같다며 천룡인에 대한 적의를 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당시 쿠마는 자용군 드래곤이 누군가를 돕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쓰고 있다며 드래곤은 누군가의 영웅이 될 수 있다 말했고 결국 소르베 왕국에서 만난 드래곤과 쿠마는 오하라 괴멸의 비극을 바라보며 무장을 결의 마침내 혁명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이처럼 거프의 아들이자 해병이었던 드래곤이 해군을 나오게 된 이유를 예측해보면 표면적으로 해군은 절대적 정의라는 이름 아래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무력 조직이자 세계정부의 직속 기관이고 이어 해적들을 견제하는 집단이었는데요. 나아가 약탈을 일삼는 해적들과 범행을 저지른 죄수들은 임페다운에 가둘 수 있기 때문에 세계의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 조직으로 오랜 시간 군림했습니다. 이처럼 해군에는 최근 순직한 티본 대령을 포함 해적들로부터 시민들을 지키려는 정의도 분명 존재했지만 공백의 100년 이후 세계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이무 그리고 천룡인의 만행을 알고서도 그들을 수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면의 정의는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코비가 소드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사왕 검은 쇠맥에 코비를 넘긴 야마카치 중장 그리고 해군이라는 이름 아래 악인들과 손잡은 장교 등 정상결전 당시 도플라밍고의 말처럼 승자만이 정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드래곤은 해군 시절 천룡인의 악행을 지켜본 적이 있었는지 해군의 정의에 회의감을 갖게 될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고 나아가 사보가 마리조아에서 돌아오게 되자 신의 기사단을 언급했기 때문에 어쩌면 드래곤의 계급은 중장 이상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기사단의 존재를 알고 있던 드래곤이었기 때문에 해군 시절 천룡인들의 만행을 목도하며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자신만의 진짜 정의를 관철했을 것 같고 반면 사카즈키는 오하라 사건 당시 사람들을 제거했던 철저한 정의관이기 때문에 어쩌면 드래곤과 사카즈키의 정의관이 서로 충돌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거프의 손자로서 차기 해군의 유망주이거나 차기 대장으로 등극할 수 있던 드래곤은 천룡인들에 대한 분노로 자연군을 결성해 혁명군을 창설시켰고 현재는 세계 최악의 범죄자로서 사보를 통해 세계의 왕 이무의 존재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의 천적 뒤의 일족이며 해양 스페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드래곤의 영향력은 세계 정부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여러 나라의 희망이 될 수 있었고 이어 쿠마가 언급한 대로 현실의 영웅으로서 혁명의 등불을 지닌 전력들을 모아 세계 정부와의 전투를 착실히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드래곤의 능력은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드래곤 또한 소년 만화 인플레 특성상 사왕, 해군대장급 강자로 등장할 것 같은데요. 이어 동양의 설화처럼 드래곤이 흰 바다의 용과 연관되어 있다면 청룡 카이도가 네온을 부른다는 설정처럼 드래곤이 나타날 땐 번개와 구름이 묘사되었듯이 어쩌면 드래곤 또한 환수종 능력자의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나아가 드래곤이 나타나면 바람이 생성되는 모습도 자주 연출되었기 때문에 바람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자연계 능력자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이번 원피스 최신화를 통해 26년 만에 혁명군의 설립 이야기가 처음으로 공개되었고 현재 원수 아카이누는 혁명군 총사령관 드래곤을 능가할 수 있는 사보의 영향력을 보고받게 되었는데요. 나아가 새로운 사항의 등급과 더불어 무엇이 찾아오건 다 맞받아칠 거라는 각오를 보여준 아카이누이기 때문에 마리조아의 보급선을 공격한 혁명군을 상대로 전쟁을 준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카이누는 세계정부와 천룡인들을 위해 전쟁의 준비를 그리고 혁명군 드래곤은 세계를 타도하기 위해 마지막 결전을 벌일 수 있는 가운데 과연 해군의 동기일 가능성이 높은 드래곤과 아카이누는 입장이 다른 수장의 위치에서 격돌하게 됐지 그리고 그 시절 드래곤과 아카이누의 정의의 관계가 밝혀지게 될지는 앞으로 공개될 원피스 최신화를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